이게요. 애초에는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분노까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23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네. 당시 영상 보면서 그 참담한 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유. 소방대원들이 서둘러서 불을 끄려 해보지만 이 불길 쉽사리 잡히지가 않는 아유,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불은 4시간 만에야 꺼졌는데요. 아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불길을 피하려던 한 30대 남성,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지만 숨지고 말았고요. 아유. 또 다른 30대 남성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영상 보고 하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정말 처참했었어요. 그런데 저 화재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거다라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3층 주민인 70대 남성이 피우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가 된 건데요. 뭐라고요? 실제로 사건 직후에도 소방당국이 진행한 합동 현장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층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피해 소식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0대 남성 경비원들이 쌓아둔 재활용 포대 위로 2살인 첫째 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은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직접 안고 뛰어내리다가 결국 이 남성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 화재 신고자이기도 한 10층에 거주하던 그 3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에 빠져나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화재로 안타깝게 지금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어쩌다 지금 이렇게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말인즉슨 애초에 발화 지점 3층에서 담배와 라이터, 그럼 집 안에서 버젓이 흡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3층에 살고 있던 주민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방으로 부르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내 흡연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단 한 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담배를 실내에서 피웠는데요. 뭐라고요? 바둑 영상을 보면서 그 컴퓨터 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7시간 동안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 밤을 지새웠던 모양입니다. 오전 4시 59분경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는데 방에서 나가버렸던 모양입니다. 그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여러 그 가연성 소재, 뭐 신문지라든지 생활 쓰레기 같은 게 방에 아마 널브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지면서 아파트 한 동 전체에 화재가 번지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당시 나중에도 보니까 그 집안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방치된 채 있었던 상태여서 아주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설명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도저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방 안에서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최재모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요, 이 관리사무소에서 끊임없이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해요. 실내 흡연하지 마세요. 실내 흡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번 안내 방송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게 담배를 계속 7시간을 담배를 피웠다잖아요. 소위 컴퓨터 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북으로 바둑 관련된 게임도 하고 바둑 관련된 영상 보고 이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불 나기 전에도 민원 많았을 거예요. 이게 담배 피우면 옆집으로 다 나가거나 그러니까요. 올라오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분이 화재 당시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연기를 빼겠다는 생각으로 창문 열고 현관문을 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창문을 열면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아. 불이 더 확산이 돼요. 그러면 아이고. 차단이 안 되고 두 번째 현관문을 여니까 불이 나고 연기가 이제 다른 층으로 다른
가구들로 확산이 또 되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당시에 아파트 전체에 그 방화문이 상시 개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는 시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피해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 보세요. 불이 붙으니까 창문 열죠. 현관문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흐름을 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도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불을 낸 것도 모자라서 불이 삽시간에 퍼지게 하도록 일조하고 말았어요. 이 인간이. 정말로 주민분들은 극도로 공포감을 느꼈을 건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약간 소리가 나서 뒷베란다를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피하려고 나가려는 순간 연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앞베란다로 대피한 순간.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방마다 다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 겁나서 나가지는 못하고 현관문 쪽으로. 진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게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다가 지금 참변 다른 사람 목숨을 앗아갔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자기의 만족과 순간의 쾌락만을 이렇게 줬다가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혐연권이라든가 건강권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렇게 불이 나서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7시간 동안 줄담배를 핀 것도 모자라서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불이 이렇게 난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고 내 목숨 살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태어난 지 한 1년도 되지 않은 아기의 아빠를 영원히 뺏어가 놓고 자기는 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서 연기가 확산되니까 혼자서 탈출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블렌이 70대 남성이요. 지난달 중실화죄 그리고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냥 단순 실화죄가 아니라 중실화죄가 적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극히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불을 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사람 부주의로 애꿎은 가족들과 이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이 있다고 하는데 경찰 측과 검찰 측에서 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